환단고기는 기천의 경전이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망고의 명문장 단군세기 서문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결론부에 해당되는데요. 자, 부여에, 이때 이제 부여라고 하는 것은 해모수의 북부여를 얘기하는 것이죠. 부여의 도가 사라진 후에, 부여가 그 도를 잃어버린 후에 바로 뭡니까? 한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고려가 고려의 그 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몽고가 쳐들어왔다. 자, 만약에 부여의 도가 있었다면 한나라는 다시 쫓겨갔을 것이다. 고려의 도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몽고는 다시 쫓겨 돌아갔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쭉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행촌 선생께서 이제 쭉 과거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오잠과 유청신의 무리가, 오잠과 유청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고려의 국호를 폐지하고 고려도 하나의 원나라, 하나의 작은 성처럼 그렇게 격화시켜야 한다. 정동행성이라는 걸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주장한 아주 간신들이다. 반역의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매국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잠과 유청신의 무리가 이런 것들 논의했는데, 이러한 사악한 논의들이 바로 뭡니까? 백기, 수많은 귀신들, 더불어서 귀신들에 쌓여가지고, 자, 밤에 돌아다닌다. 야행을 하고 있다. 은밀히 지금 떠돌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논의들이, 사악한 논의들이. 바로 그것은 누구의 형과 결합한 것이냐? 바로 연남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개소문의 큰아들이죠. 연개소문이 죽고 동생과 권력 다투면서 밀려나자 당나라 도망가서 바로 다시 고구려를 멸망시킨 장본이 된 것이죠. 고구려 최고의 수장 대망리지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큰 역할을 하는 아주 반역 중의 반역이죠. 그리고 또 발기라고 하는 자는 바로 고국천 열제의 동생인데, 고국천 열제가 이제 서가시고 후손이 없자 또 그 동생과 권력 다투면서 밀나자 요동으로 도망가서, 자, 연나라 세력들과 합세해서 고구려를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반역 도당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들은 나라가 지금 망하느냐 마냐,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이런 시국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반역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바로 왕들을 자기 멋대로 세우고 폐위하고 한다는 것이죠. 자, 충렬왕 다음에 자, 충선왕, 그리고 충무왕을 세웠다가 폐위시키고, 그 아들인 충의왕을 또 세웠다가 또 폐위시키고, 다시 또 충무왕을 세우고 또 폐위시키고 다시 충의왕을 세우는, 이러한 왕을 자기들 맘대로 원나라 그죠? 간섭해서 세웠다가 폐위시켰다가 세웠다가 폐위시켰다가 아주 농단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은 바로 왜 일어나는가? 나라가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얘기죠. 형체가 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지금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나라를 구할 길을 나 혼자서
신하 한 사람의 힘으로 이걸 할 수는 없지만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전부 어떻게 하면 내가 나라를 살릴 것인가, 나라를 구할 것인가 라고 강구하고 연구하고 또한 그 방법을 찾으면 그 다음에 바로 구국의 길에 대해서, 나라를 구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뭡니까? 나라가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형체하고 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망국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국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나라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형체에 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환웅천왕께서 신시 개천을 여신 이후에, 자,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늘을 연다는 것은 일단 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요. 인류의 문명을 개창한다.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일이었다. 어쨌든 신시 개천 이후에 뭡니까? 우리나라에는 국통맥이라는 게 있었다는 얘기죠. 자, 국통이라는 게 있었다. 국가의 하나의 정통성이라는 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국통맥에 의해서, 정통성에 의해서 나라는 일어나고 백성은 뭡니까? 흥하게 된다는 얘기지. 잠시 나라가 망했다 하더라도, 멸망했다 하더라도, 사라졌다 하더라도 이 국통이 있으면 뭡니까? 바로 다시 세워지게 된다. 백성들이 잠시 나라를 잃어버리더라도 이러한 국통맥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신과 뿌리가 있다면은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환웅천왕 이후에 이러한 국택무역을 쭉 이어온 나라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역사를 바로 세워서 나라의 역사를 잊게 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구국의 길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역사를 공부하는 것, 사학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우리 단군세기 서문에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위국의 길이죠. 위국. 나라를 위하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사기보다 앞선 것이 없고 사학보다 급한 것이 없다. 자, 결론이 뭡니까? 구국이죠. 나라를 구하는 길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단군세기를 이 역사책을 쓰는 이유는 결국 뭡니까? 나라를 위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단군세기 서문 마지막 결론부와 우리 기천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남생의 아버지가 연개소문이죠. 우리 기천의 설화, 기천의 전설에 의하면 연개소문은 조이였는데 바로 우리 기천을 수행했다. 그렇지만 기천의 최고의 수였던 상박공까지는 다 그것을 수를 완성하지 못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상당히 높은 경지에 가서 중원의 많은 고수들과 겨뤄서 다 이겼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이세민하고도 겨루고요. 자, 그러한 전설이 있다. 연개소문이 기천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고, 두 번째, 자, 오늘 국통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결국 뭡니까? 대국가적 혈맹이다. 우리 대왕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대국가. 자, 황국배달 고조선 북부여 고구려 신라 백제 대진 발해 고려 그리고 조선, 우리 조선도 사실은 대조선, 요즘 대조선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국가였다는 거죠. 대국가적 혈맥. 자, 피로 이러한 국통맥을 이어왔다는 것인데, 자, 이것을 피로 지켜온 것이 바로 기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대국가적 혈맥을
이어오기 위해서, 국통맥을 이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째는 바로 한양 단군, 이 고구려 초기까지만 해도, 동천제까지만 해도 단군이라고 불렀다. 고조문고 스스로 단군이라고 그랬고요. 북부에 전부 다 단군이라고 그랬고, 동천제까지도 단군이라고 했다라고 고구려 공개에 나오는데, 자, 단군이라고 하는 거 존재했다는 거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자, 단군 사상이 있다는 건데, 단군이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은 천재죠, 천재.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 그리고 천부경. 일종의 신표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정통성을 대한 하나의 어떤 증거,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부경인데, 천부와 삼위를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뭔가 정통성, 국통맥을 이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천부경에 대한 이러한 사상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단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바로 제천, 천재였던 그러한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최소한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정통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바로 기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고유의 심신수용법이 선도인데, 풍류도인데, 현묘지도인데, 자, 여기는 뭐 다양한 선도가 있죠. 국선도도 있고, 뭐 풍류도, 또 풍류도라고 하는 것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다양한 그런 파가 있죠. 그런데 기천이 그 중에 하나의 종가의 역할을 한다. 종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종가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천부경의 원리가 모든 몸동작에 구현되어 있다. 그리고 단군배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사법으로서, 예법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 수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뭡니까? 제천의 문화, 천재의 문화, 천재를 드리고 있다. 자, 이러한 것이 바로 기천과 우리 단군색이 서문과의 연관성인데요. 자,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우리 행촌 선생께서 왜 하필이면 말년에 이제 돌아가실 때 1년 전에 강화도로 가셔서 단군세기를 쓰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왜 하필이면 강화도로 가셨을까? 자, 우리 행촌 선생께서는 그게 뭡니까? 중간에 저기가 될 때, 탄핵이 되었을 때 천보산인 거죠. 양주 천보산, 해암사 천보산, 해암사라고 큰 절이 있죠. 거기에 바로 천보산에서 소전거사라고 하는 만나죠. 소전거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삼국시대의 책들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또 나중에 말년에 또 탄핵을 당했을 때, 비양을 갔을 때 어디로 갑니까? 탄핵을 당했을 때 어디로 갑니까? 바로 청평사죠. 청평사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한 5년 동안 계셨는데, 자, 천보산에서 쓰셨던 것이 바로 뭡니까? 태백진운. 그리고 청평사에서 쓴 것이 바로 농상지변대. 자, 청평사에는 여러 지인들이 많이 있죠. 청평사님 또 우리 이명 선생도 계셨고, 아주 많은 그 지인들과 거기서 교류를 하셨는데, 그 천보산이나 청평사로 가지 않고 왜 강화도로 가셨을까? 강화도에서 물론 어렸을 때 공부를 과거 공부를 하셨던 그런 것도 있지만, 바로 뭡니까? 강화도에 가면 마리산에 참성당이 있다. 그래서 단군의 정신, 단군의 열이 깃든 바로 그 참성단이 있는 강화도로 간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15살 때 이 과거 공부를 할 때
이 참성단의 논이라서 우리 큰 폭을 밝히죠. 선풍이 거세게 불어온다. 참성단의 선풍, 선도의 하나 기풍이 강렬히 불어오고 있다. 이 어두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누가 구할 것인가? 내가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서 이 세상을 편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포부를 밝혔던 곳이 바로 또한 강화도 참성단이고요. 또한 그 공민왕 때 이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그 천제를 지내죠. 천제를 지낼 때 백문보 선생에게 이제 한 유명한 또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기업들 그래서 단군의 어떤 에너지, 기운이 서려 있는 강화도로 가서 말년에 이 단군 세계를 지으신 것이다.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런 단군 사상과 연결된 그러한 심신수용법, 무예, 전통무예, 그것이 바로 기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단군 세계 본론에 들어가서 47분의 단군들의 행적과 그분들의 수행법과 기천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